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았죠.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해시장 반갑습니다. 홍태용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임기의 절반 2년이 흘렀는데 예. 지난 2년간 시정 운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먼저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민선 8기가 시작이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요. 이제 전반기에 전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이 되고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선택을 해 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우리의 지속 발전 가능한 김해시를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것인지 또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남아있는 이 후반기 남아있는 2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이거는 참 잘했다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반면에 좀 아쉬웠다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실태를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김해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예. 올해는 그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행 평가에서 또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선 8기가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하나 둘씩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게 그나마 가장 좀 좋은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중에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우리 김해시와 지역에 있는 인제대학교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글로컬 대학 30에 예비대학으로 선정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본 지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또 조금 아픔을 경험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꼭 선정이 되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김해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네. 2년 전에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결재를 하셨던 게 김해시 투자유치 자문단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투자 유치에 좀 중요시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결재를 했던 내용이 김해시 투자유치 자문단 운영과 계획에 대한 조례 내용을 첫 번째 결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운영진과 또 투자유치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 집단들을 또 우리 김해시와 함께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좋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년여 기간 동안에 약 4조 6천억이라고 하는 투자 유치를 이루어냈고요. 그걸 통해서 약 10,000명의 또 신규 일자리도 함께 창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투자 유치 자문단이 더 활성화되고 김해시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출범 2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 또 아까 말씀하신 글로컬 대학 30 이 두 가지가 좀 중요시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는 이 사업은 우리 김해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동남권의 경제 수도로 김해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아시는 대로
인근에 부산과 진해 신항이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또 김해시를 관통하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와 또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물류 산업과 관련된 소위 트라이포트가 다 조성되어 있는 물류 산업의 최적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리 김해시의 구상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라든지 또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잘 김해시의 구상안과 매칭이 되면은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이나 물류특구가 김해시의 구상안대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부산광역시와 또 경상남도와 또 국토교통부와 잘 협업을 해서 김해시가 꼭 국책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해주신 글로컬 대학 30 관련해서도 이제 김해시가 대응하는 전략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서 이제 뭐 최종 선정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와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김해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우선 대학의 문을 열어서 김해시와 대학을 하나의 모든 이 학업과 산업이 연계하는 하나의 큰 거대한 캠퍼스로 만들겠다 하는 올시티 캠퍼스라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면서 또 경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기업들은 함께 일할 인력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서로 이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한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학이 우리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길러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군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지역에 정주를 함으로써 교육뿐만 아니고 인구 소멸에도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김해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시티 캠퍼스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중심이 되고 또 대학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김해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협의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직접 양성을 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인재들을 양성을 해 가도록 할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최근에는 이제 시민들도 함께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김해 시민들이 이 인재 양성 재단에 펀드를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김해 시민 펀드를 조성을 해서 시민과 지자체와 기업체와 또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는 꼭 글로컬 대학 30을 김해시 또 인제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김해 시민뿐만이 아니라 동부 경남 도민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도립 동부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설립이 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멀리 있는 지역까지 전담병동이 없는 관계로 가서 치료를 받고 오시고 하는 그런 뭐 좀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공공의료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김해시밖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경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부 경남에는 마산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부 경남 쪽에는 진주에서 지금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해서 우리 동부 경남의 김해시를 포함해서 양산시나 밀양시가 세 도시가 합쳐지면 약 100만 명의 도민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동부 경남 권역에도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논리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립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집단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병동이라든지 24시간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용 병동이라든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예. 또 여러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손상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병동이라든지 또 우리 이 동부 경남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나 중도 입국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중도 입국자들도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담 병동이라든지 예. 이런 공공의료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적화시켜서 동부 경남권역에도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상남도와 지금 잘 협의가 되어서 2030년까지 예. 약 300병상 정도 규모의 동부 경남 공공의료원을 도립으로 김해시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이 되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의 예타 면제라든지 또 실시 설계와 관련된 그런 신청들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해가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네. 하잖아요. 김해 시민의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출생, 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이런 문제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네. 이 지역 소멸 관련해서는 김해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가 이제 평균 연령이 43세로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출산과 또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인구의 감소나 인구 소멸 내지는 지역 소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에 예.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과 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과 더불어서 젊은 청년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들, 어생명이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미래자동차라든지 액화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성장 동력의 산업들을 김해시에 잘 유치를 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또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컬 대학 30에 김해시가 올해는 꼭 선정이 되어서 교육 환경 때문에 또는 교육 때문에 김해를 떠나는 분이 생기시지 않도록 예. 또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시고 또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정주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정주 여건도 우리가 잘 마련함으로 인해서 김해시의 청년 인구 유출을 좀 막고 김해시로 인구들이 좀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10월에 김해에서 큰 축제가 열리죠. 예, 전국체전이 이제 예. 열리는데 전국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0월 11일부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14년 만에 유치를 했고요. 예. 주 개최 도시로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과 폐회식 또 육상 경기가 이루어지는 김해 종합운동장이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어서 마무리 예. 상태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또 16개 종목의 경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16개의 종목들이 이루어지는 28군데의 또 이 체육시설을 재정비를 마치고 공성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주 경기장도 그렇고 이 경기장 종목별로 경기장들도 8월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 활동과 예.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붐업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10월 달에 전국에서 오시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선수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자분들과 또 관람객들을 잘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또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문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문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에도 이 동아시아 문화 사업들이 같이 접목이 되게 되고 또 김해시에서 늘 매년 행해지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이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함께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 체육 행사를 전국의 가장 큰 체육 행사이긴 하나 문화와 같이 치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의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치러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주 경기장의 서척광장에 우리 광화문에 가보시면은 세종대왕상을 만드신 김영원 조각가라는 분 이름을 따서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을 운동장 내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되어서 이제 정식 개관이기는 하나 올해의 이제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그분의 작품을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임시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김해에 오시면은 체육과 문화가 함께 아우러진 좋은 행사들을 즐길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손님 맞이에 뭐 체육관만 준비가 될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교통이나 주차 대책이라든지 또 숙박이나 음식 등을 잘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고 김해에서 좋은 행사와 또 문화 행사를 경험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김해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보니까 돈월이 김해피.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렇습니까? 그 슬로건 그 모양도 되게 요즘 스타일로 좀 힙하다고 할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캐릭터 토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반응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도시의 이미지도 좀 트렌디하게 또 젊은 도시답게 바꿔보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캐릭터 이미지를 변화를 줬는데요. 무슨 브랜드 이미지는 Don't worry 김해피라고 처음에는 이제 왜 영어를 쓰느냐라는 이제 좀 반론도 있으셨습니다만 트렌디하면서도 좀 힙하고 이 젊은 도시에 맞게끔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캐릭터 이미지도 오랫동안 가야왕도 김해라는 캐릭터 이미지는 없어진 게 아니고 가야문화유산이나 가야문화와 관련된 관광지에는 그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도시 전체의 캐릭터와 브랜드는 돈너리 김해피와 또 우리 김해시 주촌 망덕리 가야고분군에서 발견되었던 오리 모양의 오리 모양의 토기를 조금 이렇게 재밌게 바꾼 게 이게 토덕이입니다. 그래서 이 토덕이를 캐릭터 이미지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다행히 좀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아주 좋아해 주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토덕이를 많이 사랑을 해 주셔서 지금은 참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년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캐릭터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서 우리 토덕이가 첫 번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또 수상의 기쁨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해시가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오래된 2000년의 고도이긴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요즘은 경남에서는 젊고 트렌디하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해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이 비음산 터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음산 터널이 2006년부터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다가 이렇게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데요. 비음산 터널이라는 용어도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김해에서 이제 창원 간에 연결하는 그 길을 만들 때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뚫리면은 가칭 비음산 터널로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진례 지역, 우리 김해시에 있는 진례 지역과 창원을 연결하는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교통 정체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고 물류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가 이 도로망 계획에 또 고속도로 계획에 보면은 밀양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김해 밀양 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을 김해에서 창원까지 연장을 해서 밀양에서 창원까지 이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안을 지금 국토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국가 도로망 계획에 잘 포함이 되어서 김해시, 창원시 또 밀양시가 또 세 개의 도시가 잘 의논이 되어가지고 이 도로가 가능한 한 빨리 좀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께서 좀 덜 불편하시고 물류비 감소에도 예.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해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 탄소 중립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뉴스에도 많이 이제 보도를 했었고, 보면은 이제 공원 묘원에 플라스틱 주화 근절도 있었고요. 또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던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자랑을 해주시죠. 네, 요즘은 뭐 우리가 친환경이라 하지 않고요. 필환경이라 그러죠. 필환경. 이제는 이제 환경 정책은 필수다. 예.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플라스틱은 생산하고 운송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오래전부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오래전에 조기에 시행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공원묘원에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지 않고 생화를 사용하자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게 현재는 이제 김해는 정착이 되었고 경상남도 전역으로 또 확대되고요. 예. 또 국가보훈부에도 이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국립묘지에도 이제 조화 대신에 생화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이걸 아예 법제화하는 예.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탈플라스틱 사업 중에서 또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가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이 다회용기를 김해시에서 세척 시설에서 세척을 해서 위생 상태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공급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생활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나 이게 분리 배출되지 않는 비닐류를 예. 다시 한번 이 열분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또 김해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우리 길거리에 걸리는 현수막들 중에서 예. 공공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재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하면서 올해는 민간 영역의 현수막까지도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가 이런 탄소 중립 도시로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분들과 함께 이런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좀 더 잘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자랑할 만한 성과들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앞으로 예. 남은 2년 동안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겠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지나온 2년간은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앞으로의 2년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국책 사업에 꼭 포함이 되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글로컬 대학 30 지정이라든지 또 도립공공의료원이 동부 경남에 지어진다든지 또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김해시가 더
예. 많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 산업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빌드업이 남은 후반기 2년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김배 씨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K 컨텐츠 산업의 중심을 우리 김해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글로벌 컨텐츠 타운을 김해 시에 설립하는 정책을 경상남도와 의논을 해서 김해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한강 이남의 K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의 허브 도시로서 김해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2년 동안 1분 1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또 시정에 매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커스 경남 함께해 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 또 김해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 시민 또 경남 도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는 2000년의 시간이 빚어낸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빛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역사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 또 가장 핫한 도시, 또 가장 힙한 도시로 김해에 가면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김해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잘 발굴을 해서 집중 투자함으로써 냉철한 판단과 진단을 통해서 키워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훌륭하게 성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 우리 시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이 3대 메가 이벤트를 기폭제로 삼아서 김해시라는 도시의 품격이 한층 더 껑충 뛰어오르는 도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남아있는 2년 동안 따뜻한 시선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2년도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